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제목은 요걸로 할게요. 펜으로. 전 녹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도 좋아하지만 녹색이 눈에 좋은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하고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월세를 20년 받아도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현금이 10억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돈을 써버리면 뭐 한 번에 10억 다 쓰는 거 아니고 매달 조금씩 쓰면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돈을 다 쓴다. 빵원된다. 그래서 끝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월세를 20년 받든 30년을 받든 부동산은 그대로 있지 않냐. 물론 낡겠죠. 올드. 물론 낡겠죠. 하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10억을 갖다 가지고서 써버리면은 몇십 년 만에 다 써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고 그 아파트 아니고 다가구 같은 걸 사면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월세를 10년, 20년을 받아도 건물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라고 제가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면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는 극단적인 예가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40살 남자 A씨가 있어요. A씨. B씨도 있어요. 둘 다 오늘 시점에서 딱 그 현금을 10억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씨는 현금이 10억이 있는데 이거를 매달 써요. 자, 계산해 봤어요. 엑셀로. 매달 277만 원씩 쓰고 요즘 1.5% 이자잖아요. 근데 그냥 15.4% 그거 이자 소득세 공제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1.5%를 10억으로 번다. 아니 10억을 예금해 놓으면은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누기 277만 원 하면 공평하지가 못하니까 이자를 1.5%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 달에 125만 원인가가 늘어나요. 그래서 현금 1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277만 원씩 빼서 쓰면은 대신 이제 125만 원씩 플러스 125만 원씩 매달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다 했을 때 한 38년 써요. 38년. 네. 38년이 좀 안 됩니다. 38년 좀 안 되게 10억을 다 써요. 즉 A씨가 오늘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면 10억을 가지고 78살, 78살 됐을 때 돈이 한 푼도 없게 돼요. 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78살이시면 그래도 요즘 기준으로는 아직 한참 더 사실 텐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 괴롭죠. 근데 B씨 봐요, B씨. B씨는 현금 10억으로 집을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 신축 다가구를 샀다고 합시다. 신축 다가구. 신축 다가구라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신축 빌라로 하세요. 신축 빌라. 자, 신축 빌라. 신축 빌라 건물 한 채를 다 산 거예요. 뻥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확인했는데 은평구에 2021년 10월 오늘 며칠이지? 20 며칠일 텐데 19일인가? 어쨌든 그 날짜로 봤을 때 저기 신축은 아니지만 다가구가 월세를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다가구가 9억 5천에도 나와 있었고 10억 5천에도 나와 있는 걸 방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란 겁니다. 현금 10억으로 집을 사요. 다가구를. 그리고 거기 주인 세대라고 하죠. 꼭대기층에 살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면 좀 다리가 아플 수 있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1층, 2층, 3층 같은 건 월세를 줍니다. 그러면 다 받으면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뻥이 아니죠. 자, 이 상태로 38년 지나도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낡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1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본 같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이용해서 제가 살거나 월세 받거나 한 다음에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부동산은 특히 이제 땅이 남아있는 거죠. 땅이. 예. 집은 낡았으니까 이제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고 땅이 남아있고 심지어 그 땅값이 38년 동안 많이 올랐겠죠. 요 얘기를 B씨의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지금 살 수 있는 10억짜리 집은 이 오른쪽 집처럼 좋진 않을 거예요. 이건 신축이잖아요. 예, 신축은 비싸니까 이런 집을 사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실제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고요. 현금 10억으로 이런 집을 삽니다. 이런 걸 보통 다가구라고 해요. 다가구. 네. 여기에 집주인이 보통 살아요. 맨 꼭대기층에 살면서 이런 데는 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데.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줄 수 있고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 주면 되고 하여튼 대충 주고 나면은 10억 정도 주고 집을 사서 자기가 살면서 다른 방을 세를 주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 금방 지나갈게요. 빨리빨리. 그래서 2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근데 12달이면은 1년에 월급 말고 월세로만 2,4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물론 세금을 일부 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 보는 거예요. 1년에 2,400만 원인데 38년을 만약에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일단 그냥 계산은 9억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동안 이제 건물이 낡겠죠. 낡으면 보수도 좀 해야 되고 여기 보수라고 쓰기엔 너무 글이 작네요. 보수도 좀 해야 되고 예. 월세를 200보다 좀 적게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월세가 아시겠지만 서울은 계속 오릅니다. 예,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이런 집 자체 가격도 올라요. 그런 게 상쇄한다고 하면 그냥 쿨하게 싸겠을 때 한 10억 집을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세를 줄 수 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거고 자기 수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임대를 하면 9억이라는 돈도 벌 수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가구라고 하죠. 아니면 상가주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봐봐요. 3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30년이든 20년이든 집이 낡으면은 새 집을 지으면 돼요. 예. 집이 통째로 이게 다 자기 거. 이게 통째로 다 제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계신 세입자분들한테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사를 좀 부탁드려요. 해서 잘 대화로 이제 다른 분들을 이사가게 도와드리고 저도 잠시 딴 데 가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해야겠죠. 하면서 저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데 돈이 들겠죠. 그런 돈들은 이렇게 월세 받은 거에 일부로 충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거 월세만 갖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있거나 사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번 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정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이 집을 무너뜨려도 땅은 남아있고, 땅은 뭐 20년, 30년 동안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땅만 가지고도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런 오른쪽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건물을 갖고 있을 때부터 제가 살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은 그걸 이렇게 새로 지어서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살면서 또 월세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제가 죽거나 아니면은 저 집이 또 낡아서 새로 어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뭐 세금이나 그런 뭐 상속, 증여 이런 거는 제외하고 심플하게 그냥 아이디어 단계만 말씀드린 건데 어때요? 전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을 이제 안 산 친구가 아직도 많아요. 뭐 내릴 거라고, 서울은 내릴 것이다. 지금 너무 비싸다. 제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뭐 경제에 대한 그런 자기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선택과 기준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 뭐 안 하면 나빠.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이란 건 이런 장점이 있어. 물론 너희들은 주식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할 수 있지. 하지만 가끔 보면 현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잖니?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내 생각에는 부동산은 이러이러해서 좋아. 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걸 한번 유튜브로 할 겸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서교동에 있는 유명한 협소주택이에요. 뭐 대지 면적이 20평도 안 되나 그래요. 되게 작은데 여기에 하여튼 기가 막히게 예쁜 집을 지어서 지금 밑에 밑에는 상가예요. 상가를 넣고 위에도 상가인가? 개인이 거주하시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가구를 매입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다가구 말고 뭐 그냥 자기는 아파트나 이런 뭐 빌라에 살면서 상가를 사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 요즘 유행이죠.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이런 걸로도 충분히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부동산은 무조건 어렵다, 뭐 월급만 가지고 사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걸 몰라서 계속 월급만 받으면서 그 월급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은 분명히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뭐 집을 짓지 말라고 뭐 법에서 막은 것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만 지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판검 삼아 할 수 있어 라고 뭐 계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고 겁나서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겁이 엄청 많죠. 걱정 많고 겁 많고 결정 잘 못하는데, 그런 저도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과 뭐 주식 전체는 하진 않지만 이런 투자에 대해서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일단 책이나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아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현금 10억이 있으시면 다들 뭐 비트코인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든 사람처럼
A씨처럼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마포에서 다가구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되면은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